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기 2외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세 번째 복습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4단원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에서 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복습 영상이 될 것입니다.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0쪽에 있는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시를 학습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엄마 걱정할 때 열심히 학습했었죠? 네, 첫 번째는 시에서 말하는 이, 즉 화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그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지를 찾으면 시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요, 우리 1년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 있죠? 자,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즉, 내 말이라고 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분이 내용을 감상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죠. 당신을 그리워하다가 또 잊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뭔가 이별의 상황, 누군가와 헤어진 상황이라는 거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일단 이별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슬프고 그리운 감정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지만 시에서 분명하게 정서가 드러납니다. 이연에 보시면 무척 그리다가, 즉 그리움의 정서, 그리고 이별로 인한 슬픔의 정서 엿볼 수 있고요. 지금 3년에 보시면 시의 화자는 그 이별 상황을 믿지 못하고 있죠. 믿기지 않아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당신과 헤어졌는데 그 이별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시의 내용은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화자 1년부터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서도 잊었노라. 2년과 3년에서도 잊었노라. 마지막 4년까지도 잊었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잊었노라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잊은 사람, 즉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대에게는 굳이 잊었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감정을 이렇게 시에 담아서 노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즉, 잊었노라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잊지 못했다라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죠. 자, 이처럼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 즉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 즉 잊었노라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죠, 우리 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그냥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면 좋았을 것을 왜 잊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움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뜻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에는 또한 반어와 함께 운율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인데요. 우리 운율이라는 거 리듬감이라고 배웠고요. 또 운율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한다? 그렇죠. 반복이라는 단어 떠올라야겠죠. 그럼 먼우일에서 어떤 부분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근데 반어를 학습하면서 이 시에 계속 나왔던 단어 조금 전에 정리했었죠? 어떤 부분 있었죠? 이전노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전노라로 시작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볼 건데요. 색깔펜 있으면 색깔펜 같이 꺼내서 교과서에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노라 어디 반복되고 있죠? 1년부터 4년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이전 노라에 이어서 반복되는, 즉 2번 이상 나오는 단어도 있죠. 처음에 나오는 먼 훗날. 자, 4연에도 먼 훗날이라는 단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있네요. 절절히 찾고 그리워하는 대상 당신이. 2연에서도 당신이, 3년에서도 당신이 반복되는 단어 보이시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혼낸다, 뭔가 꾸짖는다라는 의미를 지녔던 나무라다, 나무라면. 3년에서도 나무라면. 지금 초록색으로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은요, 이 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즉, 잊었노라, 먼 훗날, 당신이, 나무라면이라는 시에 쓰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시에 쓰인 단어
시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머누일이라는 작품에서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되는 부분 또 찾은 친구 있을 텐데요. 이번엔 시어보다 조금 범위가 넓지요. 1년, 2년, 3년의 문장을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장 찾을 수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놀아. 뭐뭐 하면 뭐뭐 놀아. 뭐뭐 하면 뭐뭐 놀아. 즉,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어라기보다는 뭐뭐면 뭐뭐 놀아 라고 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즉, 시어의 반복과 함께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라는 것까지 점검할 수 있겠죠. 자, 시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은 여러분들이 시 학습에서 여러 번 접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머누일에서는 세 번째, 운율 형성 요소, 조금 어려운 내용 나오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누일의 운율 형성 요소 세 번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분홍색으로 선생님이 V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V 표시는 각 행, 즉 각 줄을 끊어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거죠. 자, 4, 5, 6반은 선생님과 학습하면서 책상을 치면서 각 부분을 끊어 읽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3번,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3번,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3번,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각 행, 즉 각 줄을 3번씩 끊어 읽었죠. 즉, 이 V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끊어 읽기를 의미한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각 행을 모두 3번씩 끊어 읽지요. 자, 우리 끊어 읽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음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각 줄을 몇 번씩 끊어 읽는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3번. 마지막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안에 있고 3번.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3번. 모든 행을 3번씩 끊어 읽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삼음보의 반복이다 라고 학습했습니다. 자, 음보는 무슨 뜻? 끊어 읽기를 말한다. 즉, 이 시는 3번씩 끊어 읽는 끊어 읽기가 반복된다. 정리하면 머누일에는 반어도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 시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또 끊어 읽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헤어진 님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어와 운율에 대해서 학습한 머누이를 다음 작품으로 한민복 시인의 독은 아름답다 살펴볼 건데요. 이 작품 역시 시이기 때문에 화자와 화자의 상황, 그 다음 정서 파악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머누일처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즉 누군지 모를 화자이지만 그 화자가 사연에 보면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통해서 아,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번에 표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시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1년부터 4년에 걸쳐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통해 깊은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1년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한 번쯤 은행나무 지나가면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구린내가 무엇인지 맡아본 친구 있을 텐데요. 1년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에 대해 말하고 있고 2년에서는 자, 밤톨이 여물면서 밤송이의 가시가 돋아나는 밤송이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3년에서는 보고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년에서는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깊은 의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1년, 은행나무 열매 구린내에서 핵심 키워드, 이 구린내. 2년에서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 3년에서는 보고의 독, 그리고 마지막, 친구의 독한 마음.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표현들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지만 구린내라든지 찌르는 가시라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라든지 독한 마음, 즉 부정적인 대상들이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부정적인 대상들인데 단순히 이것들을 부정적인 상태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린내를 향기롭다라고 표현했고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를 너그럽다라고 표현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고, 자,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부정적인 대상들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대상들인데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시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부정적인 대상들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시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구린내, 가시, 독한 마음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소 부정적인 소재들이었죠. 근데 이런 소재들을 향기롭다고 했고 너그럽다고 했고요. 사랑,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조금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 느낌 들죠? 우리 이런 거 창과 방패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자까지 써놨는데요. 선생님, 갑자기 웬 창과 방패인가요? 자, 우리 중국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무기 상인이 있었는데요. 창을 팔 때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즉, 이 창 하나만 있으면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방패를 팔 때에는 이 방패는 모든 창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즉,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없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한 점 느꼈나요? 분명히 창으로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방패를 팔 때에는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없다고 했죠? 즉, 앞뒤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데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모순인데요. 이 모순은 앞뒤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즉, 창과 방패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시에 적용해 볼까요? 1년에 구린내. 여러분, 구린내는 역한 냄새란 뜻이죠? 향기롭다라는 건 뭘까요? 좋은 냄새를 뜻합니다. 역한 냄새가 좋은 냄새다? 말이 되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연도 마찬가지죠. 날카롭게 찌른다라는 것은 너그럽다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기 어렵겠죠. 자,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왔고요. 3년에 보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보고의 독, 그 독을 사랑이라는 표현과 연결했습니다. 이건 역시 창과 방패처럼 앞뒤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마지막, 독한 마음. 저는 독한 사람이야. 우리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죠. 그 독한 마음과 아름답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치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된 표현 속에 깊은 의미, 즉 진실이 담겨 있죠.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1년의 구린내, 2년의 밤송이의 가시, 3년의 보거의 독, 4년의 술을 끄는 친구의 독한 마음은 모두 소중한 존재, 자식으로 대표되는 소중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의 은행나무 열매 구린내 있죠? 이 은행나무 열매가 여러분들은 짓밟힌 열매만 봤기 때문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실 은행나무 열매는 귀한 약재이면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은행나무 초록색 열매가 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그 열매를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린내라고 하는 보호막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은행나무의 구린내는 그 속에 있는 열매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연에 보면 술을 좋아하던 친구가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술을 끊었죠. 즉,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과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이와 비슷한 소재가 밤토를 지키기 위한 밤송이의 가시, 그 다음 보고 알을 지키기 위한 보고의 독, 즉 뭔가 품고 있는 소중히 지켜야 할 대상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구린내가 향기롭고 가시가 너그럽고 보거의 독이 보거의 사랑이고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 속에 소중한 존재, 즉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귀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진실을 품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순된 표현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법 우리 역설이라고 합니다.
독은 아름답다는 역설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잘 드러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질은 학습지가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습지로 복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과서 193쪽에 있는 관용구와 속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용구와 속담, 우리 속담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관용구 조금 생소하죠? 자, 선생님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예를 공부하는 게 좋겠죠? 관용구의 예를 들면 비행기 태우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태우지 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2학년 4반에 일부 애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오늘 정말 멋지신데요? 선생님 정말 예쁘십니다.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거든요. 이 비행기를 태운다라는 말은 진짜 비행기를 탄다란 뜻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칭찬해서 높이 추어 올린다 이 뜻이 우쭈쭈 해준다 이 뜻이에요. 즉 원래 갖고 있던 비행기 또 타다라는 말이 변형돼서 상대방을 높이 추어 올리다 라고 하는 새로운 뜻을 갖게 된 말이죠. 이런 것들을 관용구라고 하는데요. 발이 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반에 발이 넓은 친구 누가 있나요? 아마 떠오르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발이 넓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발이 정말 넓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인맥이 넓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많은 활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처럼 관용구라는 것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쓰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말입니다. 각 단어가 지닌 원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선생님이 강조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각 단어가 지닌 원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특별한 뜻을 갖게 된다. 아까 비행기를 태우다, 상대방을 추어 올린다, 칭찬한다라는 의미였죠. 원래 갖고 있던 비행기와 태우다라는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우리 이런 것들을 관용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용구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속담입니다. 속담도 예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PC방 좋아하는 친구들 또는 분식집 좋아하는 친구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들를 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러한 속담은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교훈이 담긴 짧은 말을 뜻합니다. 핵심 키워드 보이시나요? 네, 이러한 속담은 많은 사람들의 반복적인 경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었던 바로 교훈입니다. 예에서 제시했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이 속담에는요. 좋아하는 곳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평이한 의미와 두 번째, 욕심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빗대어 본다면 욕심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관용구와 속담은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관용구는요, 원래 있던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곤 있지만 교훈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속담은 오랫동안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교훈이 담겨있는 짧은 말이구나. 이 교훈을 힌트 삼아서 두 개념 정확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어, 역설, 운율 또는 관용구, 속담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4, 5, 6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손을 반짝반짝하면서 돌리고 있는 거 떠올리시면 될 텐데요. 가장 핵심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겠죠?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글의 표현이 다채로워집니다. 즉,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쓰다 보면 글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독자가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신한 표현, 인상적인 표현 등을 통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글을 쓸 수 있고, 자,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참신하게 너무 그냥 평이한 표현보다는 다채로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참신하게 주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생각이나 느낌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쉬운 내용들이지만 다양한 표현의 효과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복습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호질은 학습지를 통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에 올렸던 영상 2가지와 이 영상까지 꼭 교과서 함께 보면서 학습하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2학년 소년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장점, 긍정적이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스스로 자부심 느끼면서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 시험보다 한 문제씩만 더 맞힐 수 있도록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